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테슬라 미국 주소 시가트론 TV입니다. 점점 더 FSD의 발전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일론의 트윗에 의하면 단 몇 개월 만에 로보택시가 완성될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도 드는 상황이에요.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금요일 테슬라 마감 주가 1%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중국 생산량 감소 이슈가 있었는데 이거 같이 알아보도록 하고요. 다만 자, 올해는 중국보다는 미국 공장에서 뭔가 일이 날 것 같아요. 사이버트럭 생산량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점도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3대 지수 현황 먼저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마감 주가, 나스닥은 소폭 상승을 했고, 다우는 그래도 0.77%나 떨어졌어요. 자, 일단 금요일 이전에 목요일까지는요, 3월 21일까지는 사상 최고치를 3대 지수 모두 경신을 했습니다. 다만 다우지수와 같은 경우는 4만 선을 눈앞에 두고 있었는데요. 주가 지수 역시 투자자들의 심리가 많이 반영이 됩니다. 특히 4만 선이라는 것은 의미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자, 어느 정도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서 다우지수만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 나스닥보다 다우지수 하락폭이 컸으니까 S&P 500은 전반적으로 소폭 빠지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어쨌든 이번 주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거는 아직도 투자자들은 미국 주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런 긍정적인 배경에는 역시 비둘기파적인 연준의 스탠스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주 FOMC 마감 결과는 현재 약간 5.5%대 금리가 한 4.7%, 4.6%까지 내려가고요. 이를 위해서는 6월 달부터의 금리 인하, 3회 인하 전망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연초 1, 2월 달 CPI 지수, PPI 지수 좀 높게 나왔었어요. 이러한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미 연준의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는 크게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전주는 50% 수준까지 내려왔었는데 다시 한번 이번 주 75% 수준까지 올랐어요. 현재 주가는 이 CME 패드와치에서 나오는 자, 이 금리 가능성에 따라서 많이 좌지우지 된다라고 제가 작년부터 얘기를 해왔습니다. 오늘 새벽에 확인해 본 6월달 금리 인하 확률 75.6%까지 올라왔어요. 자, 5월달 금리 인하 확률은 12.3%로 상당히 낮은 상황입니다. 5월달에도 금리 동결이 확실시 되어 보입니다만 이제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금리 인하 확률 높게 나오고 있으니까는 좀 더 완화된 스탠스 우리가 느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계속해서 미국 증시가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는데 우려되는 점은 시장이 너무 빨리 계속해서 이를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너무 많이 선반영되고 있다라는 점은 실제 금리 인하가 돌입을 하게 되면 이런 기대감이 없어지면서 그리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자라는 증시 경험처럼 이런 것들이 기정사실화되면서 미국 증시 전반적으로 좀 약세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어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S&P 500의 주봉 차트입니다. 이 캔들 하나가 한 줄을 뜻하는데요. 일단은 코로나 유동성이 최고치에 달했던 2021년 말에 고가를 넘어서는 모습입니다. 역사적인 고가를 계속 경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달리는 말에서는 일찍 내려올 필요는 없어요. 자, 하지만 뭐 6, 7월 달에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상승세가 길게 이어졌고 이렇게 장기 이평선들과 괴리가 더욱더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식의 쉬어가는 구간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현재 상승이 2022년 거의 7월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요. 그 상승 기간도 상당히 길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상승 이후 2년 후인 2024년 7월 달부터 뭐 금리 인하가 돌입을 하게 되면 좀 쉬어가는 구간도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은 유의하시고 투자를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어쨌든 뭐 6월 달이나 7월 달에 금리 인하에 돌입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S&P 500이다 나스닥이다 글로벌 초우량 자산이고 장기적으로 계속 상승하는 자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눌림목 구간이 나오면은 투자를 좀 더 늘려서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투자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P 500과 나스닥과는 다르게 테슬라는 그간 계속해서 조정을 받아왔어요. 자, 금요일장에도 1.15% 하락한 170.83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에 166불, 그 약 한 4%대까지 하락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자, 왜 그러냐면 금요일장 시작 이전에 좀 안 좋은 뉴스가 미리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트림스 프로덕션 아웃풋 앳 기가 샹하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트림이라는 건 뭐 줄이다 좀 자르다 이런 뜻이죠. 프로덕션 아웃풋은 생산량이 되겠으면 생산량을 줄였다라는 것이에요. 기가 상하이에서.
자, 이거는 아직 확실하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블룸버그에서 제기를 한 것이고요. 기가상하이에 근무하고 있는 한 직원의 의견이라고 합니다. 모델 3와 모델 Y의 생산량이 줄어들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인터뷰를 한 직원은 기존 6.5일 주간 근무에서 주당 5일 근무로 줄어들었다라고 해요. 아무래도 1.5일 정도 작업 일수를 줄였으니까 생산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최근에 이런 분위기가 좀 감지되긴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테슬라 중국 내 보험 인도량 대수인데요. 보험 등록 대수, 그러니까 판매량 수치를 말하는데, 주황색은 모델 Y, 녹색은 모델 3가 되겠습니다. 자, 올해 1, 2월 달 들어서 작년 3분기라든지 4분기라든지 전분기와 전전분기에 비교해 보면은 좀 판매량이 미진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이 주별 판매량을 다른 분기와 비교를 해보더라도 올해 1분기가 이 보라색 막대인데 1분기 말로 갈수록 그렇게 많은 중국 내수 판매량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분기들 특히 전분기라고 할 수 있는 이 파란색 막대를 보면 분기 말로 갈수록 계속해서 판매량이 늘어나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러한 추세가 나오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진짜 이런 말이 사실일 수도 있겠습니다. 작업 일수를 줄였다라는 거는 생산량을 줄였다라는 거고, 생산량을 줄였다라는 거는 중국 내수 판매가 또 신통치 않다라는 뜻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상황들을 전분기, 전전분기랑 비교를 해보면 블룸버그의 얘기가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테슬라는 그간 거의 100% 풀캐파로 공장을 돌려왔어요. 자, 다른 카메이커들에 비해서 훨씬 나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자료는 블룸버그가 제시한 자료이고 중국 내 카메이커들의 중국 내 공장 가동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슬라와 BYD만이 거의 100% 가까운 가동률을 보이고 있고요. 500만 원대 미니 전기차를 생산하면서 상당히 많이 판매량을 보이고 있는 GM 홍광 미니를 생산하는 공장 역시 거의 50%의 가동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테슬라가 일시적으로나 아니면은 차량 가격을 인상하기 위해서나 현재 풀캐파에서 생산량을 가동 일수를 좀 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전기차 생산과 관련된 캐파시티를 늘려왔는데요. 올해 중국에서 전기차의 판매 성장률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이 가동률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르크맨님에 따르면 현재 기가상하이는 1일 2교대로 교대당 11시간 반의 작업 시간을 보여지고 있는데요. 1.5일 정도 감소하면 23% 정도 생산량이 감소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와 관련돼서 다양한 소문이 있는데 기가상하이의 모델 2 라인을 추가하기 위해서 근무 일수를 줄인 것이다. 모델 2 라인을 추가하려면 모델 Y나 모델 3 생산 라인의 감소가 불가피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혹자는 생산 효율성 향상 때문에 그리고 옵티머스 투입 때문에 작업자들의 근무 일수를 줄인 것이지 않나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뉴스 때문에 20일 금요일장 160만 6불까지도 떨어졌었어요. 다행스럽게도 170불대 이상에서 마감을 했는데 정말 다양한 소문이 무성합니다. 또 누군가는 중국 내에서 사이버트럭 생산을 위한 조치 때문에 기존 모델의 생산량을 감소시켰다라는 루머도 있어요. 자, 하지만 이는 사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이버트럭 생산은요, 쉽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아직 중국 내에 사이버트럭 판매가 승인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이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다행스럽게도 그나마 170불대 이상까지 주가가 장중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 그래도 3월달 판매량, 즉 CPCA 중국 승용차 협회에서 예상하는 3월달 친환경차 판매량이 2월 대비 93%나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2월 달에는 춘절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2월과 3월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1월 대비로는 3월달 판매량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무튼 블룸버그의 이 보도가 정말 사실이라면 테슬라는 올해 외형 성장보다는 테슬라의 기존 마진율과 이익률을 지키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올해는 뭔가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테슬라예요. 자, 일단 이렇게 작업 일수를 줄이면은 당연히 제조원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인건비 하락이 있겠죠. 자, 그리고 생산량 감소는 역시나 차량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아무래도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인상되기 마련인데요. 이미 4월 1일부터 중국 내 원화로 따졌을 때, 우리 돈으로 따졌을 때 차당 한 100만 원 정도 가격 인상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카메이커들은 그때그때 수요 상황에 따라서 모델별로 생산량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블룸버그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지만 중국 내 생산량은 감소하더라도 미국 내 생산량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기가 텍사스의 발전이 좀 눈부실 것 같아요. 자, 현재 기가 텍사스 외부 주차장에는 무수히 많은 사이버 트럭이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숫자를 다 합쳐보니까 370대의 사이버 트럭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 주당 370대 정도 지금 생산이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전에 게리 블랙 의견에 따르면 사이버 트럭은 현재 주당 400대의 생산 캐파를 가지고 있고 올해 연말이 되면 주당 1000대까지도 생산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자, 이러한 게리 블랙의 예상이 이 사진을 통해 보면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 역시 이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어요. 자, 주당 370대 사이버 트럭 생산이 포착이 된 것 같다라고 트윗이 나오니까 여기에 답글을 썼는데요. Production is ramping이라고 썼어요. 사이버 트럭의 램프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최근 일론 머스크는 계속해서 테슬라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자신감은 역시 FSD와 관련된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 We are no longer AI training compute constraint라는 말이 있는데 더 이상 컴퓨팅 파워에서 제한이 없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AI, 특히 FSD의 발전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라는 건데요. Improvement will accelerate dramatically now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 dramatically란 말이 멋집니다. 드라마틱하게 정말로 빠른 속도로 FSD가 개선이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어요. 사이버 트럭의 램프업이나 FSD의 발전이나 그리고 이러한 차량 가격 인상이나 모두 다 질적 발전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그간 이렇게 외형 성장에 계속해서 초점을 맞춰 왔는데 올해는 역시나 로보택시라든지 2025년 말에 나올 모델2라든지 이러한 강력한 호재가 나오기 전에 이 호재를 뒷받칠 만한 그런 기술들을 갈고 닦고 하는 그런 시즌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기가 텍사스를 계속해서 관찰을 하다 보니까 뭔가 특이점을 하나 더 발견을 했는데요. 자, 모델3 리프레시 모델이죠. 하이랜드가 기가 텍사스 외부 주차장에서 깜짝 발견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 화살표를 보시면은 뒤에 헤드램프가 좀 다른 모습이죠. 바로 모델3 하이랜드입니다. 이게 거의 한 6대 정도나 발견이 되었어요. 현재 테슬라는 미국3 하이랜드에 모델3 하이랜드의 미국 내 생산 램프업에 상당히 집중을 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공장에서 생산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기가 텍사스 외부에서 이렇게 많은 모델3 하이랜드가 발견되는 거 보니까 기가 텍사스에서도 모델3 하이랜드를 생산하는 것이지 않겠느냐라는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자, 일단 기가 텍사스는 테슬라에 있어서 가장 큰 부지를 자랑하는 가장 큰 공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이버 트럭도 생산을 하고 모델 Y도 생산하고 있는데 당연히 모델 3가 많이 판매가 되면 모델 3 생산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가 텍사스의 모델 3 생산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소문이라든지 정확한 출처는 나오고 있지 않아요. 자, 하지만 그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기가 텍사스에서도 모델 3 하이랜드가 생산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수요가 많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아무튼 텍사스 본사에 좀 더 테스트 시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뭔가 테스트를 위해서 프리먼트에서 가져왔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는 좀 소문으로만 생각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일론 머스크에 따르면 4월 말 5월 초에 정말 거대한 것이 올 수 있다라고 했어요. 아무래도 프리 트라이얼을 동반한 와이드 릴리즈, FSD의 와이드 릴리즈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계속해서 2주 간격으로 FSD를 개선해서 업데이트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뭔가 충격적이고 짧고 굵은 일론 머스크의 트윗이 하나 있습니다. 자, 어제 올라온 트윗이에요. 3월 23일입니다. Probably only a few months라는 말이 있는데 테슬라 초기 투자자이다 유튜버로 유명하신 데이브 리 님이 혼잡한 주차장에서 차량이 자동으로 나와서 당신의 목적지까지 자율운행을 해주고요. 당신의 목적지에 있는 주차장에 자동으로 주차를 할 수 있으면은 정말 놀랍겠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에 대해서 답변을 단 겁니다. 아마도 단 몇 개월 후면은 이게 가능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 한글로 다시 썼는데, 뭐 혼잡한 주차장이라고 하면 뭐 백화점이나 마트의 지하 주차장 같은 분위기겠죠. 이런 데서 자율주행이 시작돼서 자기 집의 가라지까지,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 주차가 된다라고 하면 이게 바로 로보택시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가 단 몇 개월 후면 가능할 것이다라고 발언을 한 거예요. 자, 이런 영상들을 보면 정말 가능한 것 같습니다. 정말 똑똑해요. 이 영상을 보시면은 한 200m 정도 더 가서 유턴을 하라는 것이었는데, 유턴을 해서 이쪽 좌회전으로 빠져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유턴 더 멀리 가지 않고요. 중간에 여기서 바로 좌회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멀리 가서 유턴하지 말고 바로 여기 이쪽 좌회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유턴해서 우회전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로 좌회전해서 똑똑하게 들어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AI가 직접 사람처럼 판단을 한 것이죠. 사람들 역시 내비게이션만 보고 가지 않아요. 자기한테 더 효율적인 경로가 있으면은 내비게이션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이렇게 운전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러한 모습이 FSD 버전 12.3에서 나온 겁니다. 여기 끝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여기서 바로 좌회전해서 목적지로 들어가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자, 이 영상은 뭔가 차선 변경과 끼어들기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좌회전 차선을 타야 되는데 가장 오른쪽에 있는 차선부터 계속해서 연속으로 3개의 라인을 바꾸고 있고요. 자, 이쪽 좌회전 하려면 이쪽 차선을 타야 되는데 이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고 있어요. 끼어들기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단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FSD 버전 12.3은 이렇게 눈이 많이 쌓인 겨울에도 잘 작동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FSD 테스터이자 유튜브로 유명하신 더티 테슬라님이 이렇게 눈이 많이 쌓인 산길에서도 FSD 버전 12.3을 테스트를 했는데 worked really well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아주 잘 작동을 한다. 그리고 다른 기존의 버전과 확실히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눈이 많이 쌓여 있으면요, 알아서 속도를 잘 줄이고 조절을 한다라고 해요. 사람처럼 운전을 하는 것이죠. FSD 발전 속도가 너무나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에 따르면 2월 18일만 해도 FSD의 트레이닝 컴퓨터 파워가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한 달 후가 되자 트레이닝 컴퓨터가 크게 개선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한 달 사이에 엔비디아로부터 뭐 칩을 많이 구매를 했던지 도조 컴퓨터가 상당히 발전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3월 22일에 더 이상 우리의 제약 요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속도로 보면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예측한 로보택시의 출현 시기가 잘 맞아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2024년이, 그러니까 올해가 로보택시의 출현이 가장 가능한 시기로 예상을 했는데요. 그 다음 시기가 2025년이에요. 그러니까 올해부터 내년 사이에 로보택시가 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일론 머스크의 이러한 자신감과 함께 이러한 빠른 개선 속도에 따르면 정말 이게 사실로 드러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로보택시의 완성은요, 노동을 대신한 물리적 인공지능 시장의 개화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로보택시의 이 AI 기술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운전뿐만 아니라 인간이 몸을 써서 하는 노동력까지 대체가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 정말 늦어도 2026년, 2027년에 도래할 수 있어요. 자, 현재 2024년이고 내년에는 모델 2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테슬라 주가의 약세를 정말 기회로 잘 활용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로보택시가 현실화가 되면은 엔비디아의 챗 GPT 모먼 같은 게 리얼 월드 AI 세상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아트라운 TV와 함께 좋은 투자 잘 이어가시면 좋겠어요.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아트라운 TV 멤버십을 가입하면 더욱더 편안한 마음으로 장기 투자가 가능하십니다. 꼭 한번 가입을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